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제1, 2회 통합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최대 안전 틈새의 특성을 적용한 방폭 구조는 했습니다. 최대 안전 틈새가 뭐냐면 용기 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잖아요. 이 폭발했을 때 화염이 틈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용기가 폭발했을 때 압력에 견디는 거죠. 견딜 내자 폭발 압력이다 했죠. 그죠? 답은 1번의 내압 방폭 구조 D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기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내 전압용 절연 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있습니다. 자, 교류만 기억하면요. 직류는 곱하기 1.5배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00, 01, 2, 3, 4 등급이 있었죠.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이었습니다. 그죠? 맞게 된 거 찾으시면 되겠죠? 맞게 된 거는 답은 750. 그죠? 1번이 답이 되네요. 직류 750V.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역시나 암기가 어렵지만 꼭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단 전압이 6.6kV인 충전전로 인근에서 유자격자가 작업할 때 충전전로에 대한 최소 접근 한계 거리는 걸어서 접근할 때 띄워야 되는 거리를 뜻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 앞에 거부터 떼서 해볼게요. 0307로 끊었죠. 22로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 이렇게 끊어서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적으시고요. 접촉 금지다, 그죠? 3, 4, 5, 6, 9, 11, 13, 15, 17, 그죠? 그 다음에 2, 3, 3, 8 기억하라 그랬죠? 5, 7, 9인데요. 뒤에 다 공을 붙이는데 4, 5만 45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보시고요. 값을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노치에 20초 동안에 100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한다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죠? 전하량을 계산하는 건 Q는 IT죠. 이건 간단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됩니다.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고요. T,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I는 이라고 한다면 요거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죠? T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초는 지금 20초고요. 그 다음에 100쿨롱이죠. 계산하면 5A가 답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그죠?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필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 중에 틀린 것입니다. 방전 개시 전압, 높은 전압부터 방전하는 게 아니라 개시하는 전압이 낮을 것 그랬죠. 답은 1번이네요. 뇌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전 능력이 커야 되고요. 속류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고 반복해서 동작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때 요구되는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도록 할게요. 자,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 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입니다. 그죠? 경보. 지금 양압이 유지 안 되었을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괜찮고요. 환기 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 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했을 때 좋고요. 환기 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맞다, 그죠?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 10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법규의 기준 볼게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전실 같은 건 위험한데요.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변전실 등의 실내 기압이 양압이라는 건 플러스가 되는 압력을 뜻합니다. 25파스칼
그죠? 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금방 틀린 건 25가 아니라 10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앞에 나왔지만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절연체에 발생한 정전기는 일정 장소에 축적되었다가 점차 소멸됩니다. 처음값의 몇 프로로 감소되는 시간을 그 물체의 시정수라고 합니까? 그죠? 완화 시간 시정수는 정전기가 처음값의 36.8%까지 감소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할 때는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할 때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좋다, 그죠? 정격 부동작 전류, 동작하지 않는 정격 부동작 전류와 정격 감도 전류의 차는 가능한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 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 차단기는 고감도의 고속형 설정하는 게 좋죠.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니까 고감도의 고속 빠르게 차단하는 게 좋고요. 전로의 대지 정전 용량이 크면 차단기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기 회로마다 각각 그죠?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발생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 많아집니다. 두 물질 간의 대전 서열이 가까운 건요, 같이 플러스거나 같이 마이너스예요. 대전 서열은 멀수록 플러스가 제일 강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제일 강하죠. 그래서 정전기는 멀수록 많아진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접촉 압력이 증가할수록 발생량 많아집니다. 표면이 수분이나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전기설비 등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입니다. 특별고압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 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 상승에 의한 감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 지락사고 생겼을 때 감전을 감소시킨다. 좋죠, 그죠? 두 번째, 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압이 대지전압 110V를 넘는 거. 자, 접지를 해야 되는 거 기준은 대지전압이 얼마였죠? 150이 기준이었죠?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지 설비에 대해서는 상시 적정 상태의 유지 여부를 상시로 적정 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하고요. 이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보수나 재설치하는 거 좋죠.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 금속재 외피나 철대에는 접지해야죠. 누전이 잘 생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틀린 답 2번 되겠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수 중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넓은 순서로 오른 것은 폭발 범위가 넓다는 건 가장 폭발의 위험이 크다, 그죠? 제일 큰 건 아세틸렌이죠. 우리가 폭발 3등급이 아세틸렌 수소 들어가죠. 그래서 아세틸렌 수소, 그 다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찾아도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프로판,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거 3번 맞습니까? 네, 답은 한번 체크할게요. 3번 맞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거, 그죠?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화학제품과 회사. 운송할 때 어떻게 알아? 환경에 어떠한 영향 미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맞죠? 하지만 제조 일자나 유효기간 필요 없죠. 그죠? 73번 넘어가겠습니다. 물 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물 반응성 물질은 금수성하고 똑같다. 그죠? 나칼, 암물리 그랬죠? 나트륨, 칼륨, 칼슘, 리튬,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같은 게 해당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미터 삼승 이상인 건조 설비일 때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되어 있는 단층으로 한다는 건 폭발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작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물 건조 설비 중에서 건조실을 독립되어 있는 단층 1층에 해야 되는 건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할 때 이렇게 위험물일 때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죠? 위험물이 아닐 때 고체나 액체는 시간당 1kg 이상을 사용할 때고요. 기체는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는 용량이 10kW 이상일 때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현재는 답은 1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반응기 운전을 중지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급격한 유량 변화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가연성 물질이 새거나 흘러나올 때 대책을 사전에 세우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급격한 압력 변화 또는 온도 변화를 피한다. 뭐든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피하는 게 좋죠. 이제 남은 건 요거다. 그죠? 80에서 90도 염산으로 세정을 하면서 염산은 강산인데 이걸로 세정한다. 뭔가 안 맞죠? 수소가스로 잔류가스 제거한다. 수소는 굉장히 폭발을 잘해요. 근데 이런 가스로 잔류가스 제거한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방법 바로 4번이고요. 해설하고 참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물질 내에서 반응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충격파가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발열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걸 폭갱이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A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4.1, 상한계가 62일 때 위험도는 했습니다. 자,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4.1분의 62 마이너스 4.1 계산하시고요. 위험도 단위 없죠? 아래 위로 약분되고 단위가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물질의 일반적인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할게요. 우리가 위험물은 뭐와 반응을 잘한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산소와 격리해야지 질소와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늘한 장소, 부식성이 없는 용기, 차광막, 햇볕을 가릴수록 좋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앞에서 나왔지만 기억 못한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분진 폭발을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맥분, 그 다음에 석탄가루 이런 건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시멘트나 생석회, 석회석, 탄산칼슘, 질석이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0번,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급성, 독성 물질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쥐에 대한 약을 입으로 먹는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요거를 LD50, 경구, 쥐, 이렇게 나타냈다. 그죠? 요거는 300kg 퍼 체중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다. 좋다. 그죠? 쥐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 했을 때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은 1000mg 퍼 체중 이하이다. 그죠?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 kg당 1000 이하이다. 그죠? 경피일 때는 1000 좋습니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농도, 요거를 약자, LC, concentration, 농도의 약자다, 그죠? 50이라고 했죠? G, 4시간 흡입, 그죠? 요건 얼마였죠? 3000이 아니라, 2500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경구일 때는 얼마? 300.
경피는 얼마다? 1000이죠. 그 다음에 4시간 흡입하는데요. 이게 LCOC 가스일 때는 2500ppm, 증기일 때는 10mg/L 이하, 분진 미스트는 1 이하였습니다. 반드시 값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목 건설안전 기술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합니까? 자, 올라가다가 안전난간을 해야 되는 높이 얼마다? 1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안전난간 필요합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서 안전시설비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죠? 안전시설은 안전에 대한 주 목적을 가진 시설만 해당되죠. 외부인에 대한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 해당 안 되죠. 작업발판은 안전이 아니죠. 요거는 공사하기 위한 작업발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토부, 성토부의 토사유실 방지 목적이죠. 요것도 아니죠. 사다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전도 방지, 안전 목적이죠. 그죠? 해당되는 거 4번 되겠습니다.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입니다. 포화도가 80%고 함수비가 28%, 흙입자 비중이 2.7일 때 공급비, 그죠? 건설 쪽이라면 몰라도 안전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 공급비는 포화도분의 비중 곱하기 함수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8분의 2.7 곱하기 0.28 하시면 0.945가 답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입니다. 기억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고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터널 공법 중에서 전단면 기계 굴착, 기계로 전단 깎아내는 공법이다. 그죠? 자, 답은 뭐냐면 TBM이죠. TBM은 터널 보링 머신의 약자입니다. 터널을 보링 이렇게 밀고 가면서 구멍을 뚫어서, 그죠? 예, 기계로 굴착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85번 넘어갑니다.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 끝하고 건설물의 벽체와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했는데요. 0.3이야. 통로하고 벽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끼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통로가 나오면 뭐든 간에 간격 얼마로 하자? 0.3 이상 띄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6번 굉장히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부두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최소 폭, 그죠? 90cm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87번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옹벽은 뭐냐면요. 외따로 떨어진 벽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속해서 계속 한다. 그죠? 수평 방향의 연속 시공을 금한다라고 했습니다. 블록으로 나누어 단위 시공 단면적을 최소화. 왜냐하면 외따로 이렇게 물려있는 벽체와 다르게 이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침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설통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통로 설치할 때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입니까? 자, 가설통로의 구조는 경사는 30도 이하입니다. 그죠? 하지만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해설 내용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이동 시 작업 지휘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거 안 되죠? 이동식 비계를 이동할 때는 근로자 절대 누구든 간에 탑승해서 안 되죠. 그죠? 틀렸고요. 비계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바닥구멍이나 머리 위 장애물 사전에 점검합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요.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올라서거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는 거 안 된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설 구조물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가설 구조물은 뭐를 고려해서 조립합니까? 해체해야 돼요. 해체를
고려해서 조립합니다. 왜냐하면 본공사 끝나면 뜯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재가 적고요. 부재 결합이 불완전할 수가 있고요. 영구적인 구조 설계 개념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죠? 요거는 일시적인 구조물이잖아요. 단면에 결함이 있기가 쉽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다시 말하면 낙하 비례다, 그죠? 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그죠? 추락입니다. 작업 시에 착용해야 되는 거 뭘까요? 바로 안전모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중에서 토공이라는 게 뭐죠? 토자잖아요. 아닌 거. 차간기, 포장 파괴기, 연마기, 점토 굴착기, 다 흙을 파거나 뭐 파괴하는 건데요. 연마기는 금속이나 석재의 표면을 갈아내는 거죠. 그죠? 아닌 거 3번 되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운반 작업 중에 요통을 일으키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물건의 중량이 무거우면 요통 생기겠죠. 작업 자세가 불량할 때도 생기겠죠. 장시간 작업하면 생기겠죠. 물체 표면 마감이 뭐다 가지고 요통이 생기진 않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그죠? 콘크리트용 거푸집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녹이 쓰는 철제 거푸집, 녹이 쓸지 않는 목재 거푸집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벼운 경금속이 있는데요. 성면은 발암물질, 현재 사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아닌 것 3번의 성면 되겠습니다. 9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파란색 별표 붙여볼까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표에서 공사 종류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일반 건설공사 갑 있었죠? 을 있어요. 근데 병은 없습니다. 철도 궤도 신설공사, 중건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은 맞습니다. 96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을 유발한다는 건 한쪽에만 하중이 강하게 한다. 이러면 붕괴가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틀렸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됩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가 변형되었는지 변이나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는 거 좋습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변형이나 변이나 치마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킵니다.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합니다. 맞다, 그죠? 넘어가서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앞에서 나왔지만 모르시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풍화암이죠. 자, 풍화암에서 기울기는 가장 연약한 풍화암 1대 0.8, 뒤에 숫자가 제일 컸습니다. 그죠? 요거를 기울기로 나타낼게요.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 게 밑으로 가면 됩니다. 0.8분의 1이니까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이게 0.8이고 이게 1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하면 2번의 0.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집안의 사면 파괴 유형 중 유한 사면의 종류가 아닌 거 했습니다. 파괴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유한 사면은 활동 유형은 원호 활동, 대수 나선 활동, 복합 곡선 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원호 활동의 사면 파괴에는 사면 선단, 천단이라 해도 됩니다. 사면의 꼭대기 부분, 천정 부분, 사면 내에서 파괴가 생기고요. 사면 저부 파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립 사면 파괴 아닌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시방서상에 거푸집 존체 기간을 경과, 얼마만큼 경과하고 해체하라. 요거 좋다, 그죠?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서 강도가 나와야 합니다. 동절기일 때는 적산 온도,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요것도 좋은데요. 후속 공정이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해체를 빨리 하는 건 안 되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PC 조립, 그죠?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달아올린 부재의 아래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하여 작업한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PC 공사라는 건 우리가 공장에서 제작해온 걸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잖아요. 그런데 부재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똑바른가 확인한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틀린 건 1번이죠. 부재 하부에는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부재를 달아올린 채 운전 데이터를 해서 안 되고요. 신호는 사전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만 하고요. 크레인 사용할 때 PC판의 중량을 고려해서 아웃트리거 사용하는 거 좋죠. 그죠?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시험에는 건설에서 못 봤던 파란색 별표가 많이 붙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